네, 오늘 짱탑10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미증시는 떨어지는데 국내 증시 여전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양대 증시 모두 다 11선을 지금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 근데 미국 고점로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우존스, S&P 다 추세 이탈했고 나스닥도 4거래 연속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대 빠졌잖아요. 이제는 네. 미국 증시의 자금을 다 국내 증시로 다시 들여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의 하락이 단순히 조정인지 대세 하락인지에 대한 판단이 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글쎄요.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소나기는 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는데 대신에 이 소나기가 장마가 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소나기가 끝날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미국 증시에서 다 빠져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긴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정부였던 그 새로운 정책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소나기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나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대세 하락의 시작일지는 아직은 좀 힌트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 근데 네. 그거를 맞추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는 경기 침체가 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 경기가 꺾인다, 안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맞추기 힘들지만은 정말 예상치 못할 때 이렇게 충격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핑계를 대자면은 미국 증시 계속 좋았잖아요. 네. 계속.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10년 계속 동안. 좋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논리로 보게 된다면은 증시 조정을 받는 게 이상하진 않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술주에서 어찌 보면 이제는 소위 말하는 성장주 이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흠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미증시의 이 수급과 주도력이 지금 신흥시장 쪽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하반기에 상승률이 굉장히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특히 그 수혜를 톡톡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금 당장 좀 중요한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잖아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IB들의 의견이 분분하죠. 근데 얼마 전에 또 BOA가 이 190달러로 목표 주가의 타겟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더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 BOA의 긍정적인 발언 하나 때문에 오늘 SK 하이닉스가 잘 가는 건지 삼성전자도 떨어지는데 지난주에는 삼성전자를 좀 더 네네. 좋게 보셨잖아요. 네네. 이제는 다시 HBM 쪽으로 눈 돌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한번 관점이 바뀌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형주 그리고 대형업종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이 바뀐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작년까지는 무조건 SK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HBM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 HBM의 45%를 흡수하고 있는 엔비디아 쪽으로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어쨌든 그 시장의 지배력이라든지 이 지배력을 통한 어떤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월등하게 계속해서 좋아지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관점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 좋은 거,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만한 가능성 있는 거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가능성 있는 것에 대한 시선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HBM만 예를 들게 되면은 그 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HBM인데 HBM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은 엔비디아 향만 계속 얘기했었지만은 네. 이게 가성비 AI로 좀 분위기가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 ASIC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ASIC 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하이닉스가 못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공급할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ASIC 쪽으로 메인 공급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ASIC으로 비롯된 HBM이 전체 HBM에서 한 20%가량이 되는데 이걸 만약에 삼성전자가 갖고 오게 된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도 좋지만은 앞으로 좋아지만 삼성전자도 조금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도 좋은 얘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4차례 디램 쪽 같은 경우도 아직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뭐 아직 뭐 그쪽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뭐 이 세 가지 숙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HBM만 보게 된다라면은 뭐 LG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앞으로 지금까지는 다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안 좋다는 것들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물론 좋지만 좋은 거 물론 알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앞으로 좋아질 만한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선이 살짝은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제가 돌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면 네. 이게 지금 최근에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하고 디커플링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이 그래도 국내 반도체주에 영향을 미칠까가 궁금한데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 하이닉스 향 필두로 또 다 움직이고 삼성전자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될지 아니면 그냥 개별 이슈 가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엔비디아 실적과 관계없이 움직일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요? 일단은 먼저 엔비디아 실적을 볼 때 잘 네. 나오겠지만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다음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은 뭐 물론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예를 들게 되면은 월마트 같은 경우 실적 잘 나왔거든요. 근데 향후의 어떤 전망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서 좀 안 좋은 흐름이 있었는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그 기업들 실적을 바라볼 때 잘 나오는 건 맞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지금 기대치 이상만큼 나올 것인가에 포커싱이 좀 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만족을 시키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시선을 바라보게 되면은 AI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AI 가속기 수요라든지 그리고 AI 산업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엔비디아는 계속 성장하게 된다. 여기 기본적으로 깔리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만약에 이번 실적이 아니라 다음에 대한 어떤 예상치가 조금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엔비디아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 주가가 좀 받치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거의 AI 이 산업의 지표처럼 지금 엔비디아 네, 주가가 활용되고 있어서 조금은 실망스러운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더라도 좀 하방은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네네. 해볼게요. 그러면 엔비디아랑 관계없이 뭐 심텍 같은 경우 오늘 되게 잘 네네. 가요. 엔비디아 소캠의 협력사 공급망 그 밸류체인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또 한 번 부각이 된 건데 엔비디아 주가에 상관없이 그냥 엔비디아에 대한 모멘텀만 가지고 있어도 주가는 여전히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소부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대형주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네. 대형주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잘 가요. 그죠? 네.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것들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흐름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엔비디아 뭐 삼성 하이닉스 상당히 중요한데 전방업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시장 성격을 봤을 때 지수 대형주 장세가 아닌 종목 장세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개별 이슈에서 좀 반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말 그대로 종목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마이크로 컨텍스트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CX에 관련된 뉴스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나온다는 것들은 개별 이슈에서 종목 대 흐름이 좀 달리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종목을 보실 때 일단은 업종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개별 종목 자체적으로 강력한 이슈가 있다라면은 그 이슈에 힘을 믿고 한번 종목을 믿고 따라가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가도 좋다. 네네. 그럼 지금 사실 가장 이제 테마적으로 강했던 게 유리개판이었고요. 네네. 이제 액침 냉각에서는 삼성 공조만 나홀로 잘 가긴 하는데 네. 어쨌든 액침 냉각도 현재 테마로서 매력도가 있는 상황이고 이구원신 때문에 레거시 수요 올라간다. 네네. 레거시 원익 쪽도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반응 보이고 있고 그죠? 테마 안에서는 어떤 쪽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 올해는 원래 올해 시작할 때는 반도체 쪽에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뭘 봤었냐면은 HBM, 온디바이스 AI, 액침 냉각 뭐 유리기판은 당연히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딱 바뀐 거는 HBM에서 CXL 정도 바뀌었다는 CXL? CXL 정도 바뀌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반도체 생태계가 변하는 것들이 대용량이 연산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대용량의 연산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섹터갑니까? HME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용량의 연산을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어떤 결과물이 이제 시간차를 두고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대용량의 연산 그리고 대용량의 연산이란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고성능 반도체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전력 문제 그리고 관리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가 전기 코드 같은 경우도 코드를 많이 꽂게 되면 과열 현상 때문에 이게 누선 화재가 발생된 거잖아요. 네. 이게 똑같아요. 반도체도 고성능 반도체가 가게 되면 전력이 많이 흐르게 되면은 전력이 뜨겁잖아요. 고전력이 가게 되면 이게 결국 이게 뜨거운 거잖아요. 그럼 이게 발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이 발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은 반도체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연결고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액심 냉각이라든지 유리기판이 이렇게 파생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유리기판, 액심 냉각 이런 것들 당연히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AI폰이 저는 시작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에 AI가 적용이 되는 곳이 저는 계속 많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단은 대용량 연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걸 어디에 저장을 할 것인가, 그리고 대용량 연산을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필연적인 어떤 관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유리기판, 액침 냉각 이런 것들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온 디바이스의 뭐 CXL 죄송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좋다라는 거잖아요. 제일 매력도 있는 쪽 하나만 꼽아주세요. 참 이게 주가 측면에서 이 글쎄요. 테마가 가장 좀 유리하겠다.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CXL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온 디바이스 낮은 A. 위치에 있어서. 온 디바이스 A. 이건 종목 따라 좀 틀릴 것 같아요. 일단 근데 네. 한 섹터만 선택하라 그러면은 CXL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테마별로 좀 분류를 해봤고, 이 반도체 안에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 네. 양자칩 공개했어요. 마요라나 1이라고 공개했는데 여기에 이제 본딩 패키지 방식들이 많이 쓰인다고 하던데 여기서 이제 협력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또 일부 종목들이 급등합니다. 뭐 MK전자 이런 종목 있는데 네네. 이 양자칩 이슈는 뭐 단기로 봐야 되나요? 양자 컴퓨터 요거는 일단은 거기 들어가는 이제 부품, 장비사. 뭐 장비사 쪽은 장비사 쪽 같은 경우도 새롭게 봐야 되겠죠. 네,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앞 질문에서 네. 개별 이슈가 있는 것들은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그 질문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NK전자 방금 예를 들어드렸듯이 기존에 뭐 양자컴이 암호가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진보가 돼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장비 쪽에 또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쪽은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저 개인적인 어떤 그 주장을 한 부분인데 신상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양자라는 그 섹터 내에서 또 새로운 순환매가 발생이 되고 새로운 순환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수혜 섹터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린 연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찌 보면 중소형주 어떤 그 테마 장세가 좀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관심은 좀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네. 소프트웨어의 영향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카카오는 오늘 왜 가요? 글쎄요, 카카오가 갈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솔직히 죄송한데 이게 지금 AI 소프트 제가 아침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기사를 보니까 100개가 넘어가요. 왜냐하면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있을까 계속 찾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카카오는 이슈가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서 저도 말씀을 여쭤본 드리는 거예요. 왜 없어요. 가나 하고. 그래서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참 지금 이 상황이 조금 민망하거든요. 네. 이유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니까 개인적으로 민망한데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오픈 AI와 협력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로 해서 1차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다시 이제 기술적으로 돌려주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양해를 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오늘만 볼 게 아니라 최근에 어떤 카카오의 흐름을 봤을 때는 결국 오픈 AI 어떤 이슈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 측면에서 오픈 AI고 이제 수급 플레이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네네. 이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마무리 짓고요. 조방전 넘어갈게요. 조선 쪽에서도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이 2조 원대 수주 따냈다. 9척 다 쓸어왔다. 그리고 현대로템도 모로코향 2.2조 원 네. 그 전동화 수주 성공했다. 뭐 지금 뭐
수주 규모가 남다릅니다. 무조건 그냥 조 단위로 다 쓸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너무 고점이다라는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주를 따내고 나니까 더 갈 수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가 되고 종목 장세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을 바라봤을 때 조선만큼 좋은 게 있나? 방산만큼 좋은 게 있나?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출발해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조선 방산만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조선 방산이 보여주실 만한 어떤 뭐 수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퍼포먼스 플러스 이제 주가 상승력, 수급의 어떤 힘 이런 것들 보여줄 만한 다른 섹터가 있나? 라고 봤을 때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좋은 쪽으로만 계속 수급이 쏠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힘에 의해서 주가 계속해서 상승이 유지가 되는 것들이죠. 현대로템은 최근에 약간 기간 조정 양상 보이는데 오늘 이제 갭 상승 나왔다가 위로 또 가려고 하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힘이 빠질 때 하다가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반등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지금 앞에 설명을 드린 대로 조선 방산만큼 좋은 게 있나? 라는 그런 연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좀 조정을 받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조선 같은 경우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게 되면서 MRO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조금 이제 너무 과다하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올해 조선주 실적이 좋을 거거든요. 이미 4분기 때 좋은 걸 보여줬어요. 근데 이 좋은 게 앞으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좋아지길 건데 이 실적 좋은 게 향후에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봐 솔직히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월 30일 날 이제 공매도가 진행되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방산항과 조선을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너무 높죠. 아니죠. 저평가죠.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공매도 세력 반대로 이제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얘들이 정말 주가 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타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꼬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조정을 빨리, 그러니까 매를 빨리 맞는 게 전 낫다라고 봅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담으로 드렸어요. 공매도 세력, 예. 그 말도 많아요. 사실 이제 3월 달에 공매도 재개되면 가장 많이 주가가 높은 종목들부터 이제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론되는 섹터가 조선하고 방산이거든요. 자, 그럼 전력기기는 볼까요? 조선 방산 많이 올라갈 때 전력기기는 그래도 좀 잠잠했잖아요. 오늘 LCT 현대일렉트릭하고 LS 일렉트릭 전부 다 좀 반등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 지금 11시 방송 외에 다른 모닝투데이 방송에서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나오고 난 날부터 저는 전력기기를 안 본다라고 공공연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뭐 볼만한 게 아니라면은 업종 전체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저는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과 주가가 같이 갈 때가 있지만은 같이 안 갈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2023년도에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상반기 때 2차 전지가 정말 에코프로 그렇게 날아갔었잖아요. 그 뒤에도 좋았어요. 하반기에도 2차 전지 업종이 꺾은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죠? 꺾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일렉트릭이 약간의 그런 현대일렉트릭 포함한 이제 전력 설비 쪽이 그런 함정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전력 설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이 잘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 가이던스에 부합을 못 시켰잖아요. 잘 나왔지만 시장 가이던스의 예상치에 못 미쳤다는 그 이유만으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건 어찌 보면 시장에서는 지금의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와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주가를 유지시킬 만한 이유가 없다는, 명분이 없다는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지난번 실적 나오고 난 뒤부터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방전은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조방은 조선 방산은 좀 꺾일 수 있고 그러니까 조정이 나와야 되고 아니죠. 안 좋게 본다라는 게 아니라 조선 방산 같은 게 좋게 보고 있지만은 좀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온다.
그 얘기인 거죠. 네네. 제가 좀 잘못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2차 전지 빨리 볼까요? 네. 아, 주가가 너무 잘 갑니다. 전고체도 강하고 소재도 강하고 자 지금 뭐 테슬라 유럽 판매량이 떨어지긴 했는데 국내 2차 전지는 최근에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로봇용 배터리입니다. 옵티머스에 4680 배터리 들어간다고 하지. 어제 삼성 SDI하고 현대차하고 MOU 맺었죠. 네네. 로봇용 배터리 개발한다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2차 전지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네네. 제일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 로봇에 쓰인다고 하니 시장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이제는 달리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방금 말씀드린 거에 더해가지고 뭐만 오면 되냐면은 네. 대형주 장세만 오면 됩니다. 대형주 장세만. 대형주 장세, 지수 대형주 장세만 오면 돼요. 그러니까 2023년도 상반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이 우리가 냉정하게 시장의 성격을 봤을 때 지수 대형주 장세일까요? 아니면은 이슈 중심의 테마 장세일까요? 중소형주 지금은 장세일까요? 완전 후자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 안 움직인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 재개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그러니까 2023년도 11월 달에 공매도가 금지가 되게 되면서 시장 성격이 방금 말씀드린 이슈 테마 중에 중소형 장세로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은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대형주 장세가 올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공매도 재개 시점을 해가지고 2월 이제 지난주 목요일 이전에 보여줬던 삼성전자 중심의 반도체 흐름, 2차 전지 흐름이 만약 공매도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대형주 장세가 왔다라고 봐도 좀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 대형주 장세가 오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는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결국 이제 캐즘이 온 거는 전기차에 제한이 됐기 때문에 캐즘이 온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먼저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쪽 4680 배터리 공급 1분기부터 양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스페이스X라든지 다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2차 전지 장세가 다시 오게 된다라면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공매도 성격으로 말씀 주셨고 수급에 대한 부분이 진짜 강해진다면 네. 대형주 장세가 온다면 2차 정제 반등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테마적으로 어떤 쪽이 더 낫나 판단을 한다면 오늘 소재 부품 다 잘 가고요. 전고체 배터리 소재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합니다. 오늘 대장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네. 자, 그리고 리튬 종목들도 갑자기 막 급등하고요. 뭐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다 잘 갑니다. 어느 쪽 봐요? 리튬 관련주는 그 리포트가 하나 그 기사라고 해야 되나? 리포트를 했나? 하나 나왔는데 이게 로봇 산업 때문에 리튬의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전고체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소재 쪽을 먼저, 장비보다는 소재 쪽을 먼저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4680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공정에 들어가는 어떤 종목들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소재 플러스 이제 4680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한번 종목을 찾아보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